안녕하세요. 현쌤입니다. 오늘은 데스생 세 번째 시간 구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파란 공을 그릴 생각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하얀 바탕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보세요.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이 다릅니다. 명암도 다르고요. 이렇게 보세요. 위에서 본 거는 그림자가 이렇게, 그리고 오늘 그릴 가장 기본이 되는 오늘 이걸 그릴 텐데요. 이런 사진을 보면 정말 편한 것이 그 명암의 그 반사광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랫부분의 반사광, 빛이 바닥을 치고 다시 물체로 갔을 때 이 아랫부분이 반사광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반사광은 이 구를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림 속에서 이 반사광을 표현을 해줘야만이 이 둥근 것이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표현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둥근 구를 그리는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과일을 그린다면 한쪽 방향에서 빛이 온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빛의 방향이 있다면 이쪽은 환한 색일 거고, 이쪽 부분은 어두운 색이고, 이쪽은 그림자를 표현해 줘야만이 입체적으로 보이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그릴 때 한쪽에서 빛이 들어오면 어느 쪽이 어둡고 어느 쪽이 밝은 색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그림자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건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박공 모양을 표현한다면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아야 어느 부분이 어둡고 그 그림자 부분이 어느 곳인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구를 그려볼 텐데요. 먼저 이 동그라미 그리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A4 용지에 크고 작은 동그라미를 반복해서 연습해 주세요. 이 연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릴 때 더 실패함이 없게 빠르게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이 구가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가야 할지 먼저 이렇게 옅은 선으로 그려봅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 구를 그리기 힘드시다면 먼저 이렇게 정사각 모양을 그려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깎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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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내면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것을 연결하면 또 구가 됩니다. 쉽게 그리는 방법이지요. 저는 이것이 손에 익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를 그렸다면 이제 요거를 조금, 동그라미를 조금 다듬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의 방향이 어딘지, 빛의 방향이 어딘지, 빛이 이쪽에서 오고 있고 가장 밝은 곳은 이 부분이 되네요. 그리고 그림자의 위치는 이곳에서, 요 그림에서 요 밝은 부분 있죠? 밝게 떨어지는 부분 아래, 요 정도에서 이렇게 그림자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짧게 쓰는 것보다 선을 길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선을 길게 쓰면 나중에 어반을 그릴 때 어반 스케치는 선이 좀 짧고 크기도 좀 작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때 선을 길게 많이 써본 사람은 그 짧은 선은 너무나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긴 선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구에서 어디에 명암이 가장 진한 부분인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니까 요 정도가 가장 어두운 구의 어두운 부분이에요. 그럼 요 정도부터 진하게 한번 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연필을 길게 잡고요. 우리 먼저 번에 연필 단계 10단계 기억하시죠? 그 10단계가 이 안에 전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가장 그림을 포기하고 싶은 단계인데요.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그림의 한 60% 정도 그렸을 때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내 그림은 왜 그렇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계속 어두운 부분을 찾아줍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켄트지에서 한 번도 손을 떼지 않았어요. 계속 눈은 그 볼에 실물 볼이죠. 그곳에 손은 스케치북 위에 계속 보면서 쉬지 않고 명암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어디를 더 진하게 해줘야 되고 밝은 곳은 손 대지 않고 그대로 놔둬야 하는지 이제 지금부터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림에서 중요한 거, 빛이 방향에서 왔을 때 그림자 부분과 이 그림자에서 빛이 부딪혀서 물체로 갔을 때 반사광,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아래가 요 윗부분보다 좀 밝지요. 이게 반사광이고요. 이쪽에서 빛이 오고 받아서 온 게 뒤쪽으로 역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가장 진한 것이 이곳이 아니라 약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흐리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역광이라는 건데 그림에서 원기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업로드 나가기 전에 좀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냈는데 흰 종이 위에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렇게 지금은 조명이 있어서 정확한 빛의 방향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온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림자를 통해서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둥근 모양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오늘 구를 표현해 봤는데 구를 표현하는 것처럼 역광과 반사광, 가장 밝은 곳과 어두운 곳, 그것을 표현한다면 생각지도 않은 좋은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드로잉을 위한 기초 4가지를 배우셨죠? 오늘 배운 이 기초 데생은 어반뿐 아니라 수채화나 아크릴화, 유화, 어떤 그림을 그리든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므로 단계를 짚고 가면 더 정확하게 빠르게 그림 실력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